안녕하세요. 착 붙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 이나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14강 길을 물어볼 때는 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은요, 길을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길을 물을 순간이 많이 오잖아요. 천안문 어떻게 가요?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자, 그때 다 써볼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정말 유용하겠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 칭원. 이거는 우리 이전에 한번 잠깐 봤었어요. 무언가를 묻기 전에 문장의 맨 앞에 칭원 붙인 다음에 무언가를 묻게 되면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저 뜻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보시고요. 사실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자, 이 한자 발음은 이성, 리라고 읽고요. 뜻은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아마 여러분 교재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덜 헷갈리시려면은 뭐뭐부터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일단 뜻을 한번 볼까요? 뜻을 보시면 굉장히 뜻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 로부터.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런 단독으로 못 쓸 것 같은 이런 불완전한 느낌적인 느낌은 품사가 뭐다? 바로 전치사 품사입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 품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누가 필요하다? 이 전치사의 짝꿍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전치사랑 짝꿍이랑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전치사 구라고 한다. 이전에 한 번 했었어요, 여러분. 자,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이 리는요, 보통 뒤에 어떤 기준점이 되는 장소라든지 시간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장소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할 건데 기준점이 되는 장소가 들어와요. 자, 예를 들자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곳이라는 장소가 있네요. 발음은 这儿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럼 두 개 묶어서 离这儿 하면은 해석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부터 이런 뜻인데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냐면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걷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친구가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소리가 여기서 멀어? 멀면 안 가고 싶어. 가까우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멀어? 그때 그 여기에서가 중국어로 뭐다? 离这儿이에요. 여기로부터 멀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이따 본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쭈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쭈어 하면은 교통수단을 타다의 의미가 있는데 다리를 벌려서 타는 것들 있죠? 예컨대 자전거, 오토바이 같이 다리를 벌려서 타는 것들은 동사 누구를 썼었다? 치를 썼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할 때는 치自行车. 자, 근데 다리를 벌려서 타는 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처럼 그냥 타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동사를 쓴다? 여기 있는 쭈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단어 버스랑 엮어서 버스를 타다 소리 한번 낼까요? 坐公交车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하철도 있으니까 지하철을 타다는 坐地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처는 일반 차를 의미하는데 앞에 동사로 다를 쓰게 되면은 택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택시를 잡다, 즉 택시를 타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먼저 묻습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병원이 여기에서 머나요? 请问医院离这儿远吗? 자,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매우 멀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지 마시고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세요. 非常远.
你坐公交车去吧. 네. 자, 이제 슬슬 문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A를 보시면은요, 일단 공손하게 묻겠다라는 표현 썼고요. 병원이 어렵지 않아요. 병원이 리는 어디로부터인데 그 뒤에다가 짝꿍 여기를 넣어서 여기로부터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할 때는요. 그냥 병원이 여기에서 很远 매우 멀어요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안 멀어요 하고 싶으면은 医院离这儿不远 뭐 그다지 멀지 않아요? 不太远 뒤에 형태만 대답하실 땐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이 여기에서 뭐냐라고 물어봤고 위엔이라는 형용사 대신에 가깝다라는 형용사 찐을 넣어서 병원 여기에서 가깝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B의 대답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매우 멀다는 괜찮아요. 이거는 쉬운데 뒤에 있는 문장.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세요라고 해서 지금 한 문장에 동작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중국어에선 동작이 연달아 나온다고 해서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연동문의 핵심은요. 동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항상 뭐부터 쓴다? 먼저 발생하는 동작부터 차례차례 쓴다가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그 다음 가는 동작이 있는데 버스를 탄 다음에 가는 거지 간 다음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 뭐부터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하고 순서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바는 권유나 제한을 나타내죠. 그래서 걸어가지 말고 뭐니까 버스 타고 가라.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 바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번에 A가 묻습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대학이 여기에서 가깝나요? 请问首尔大学离这儿近吗? 자,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아니요,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非常远你坐地铁去吧. 네. 자, 그럼 우리 교체 연습하면서 조금 더 문형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장소 앞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장소가 여기에서 이곳으로부터 머나요? 가깝나요? 이런 표현. 서울대학교 여기로부터 가까워요? 즉 여기에서 가까워요? 首尔大学离这儿近吗? 그 다음 한강공원은 여기에서 가깝나요? 汉江公园离这儿近吗? 자, 이번엔 너 회사, 그죠? 너희 회사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찐이 아니라 우리 멀다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너희 회사는 여기에서 뭐니? 你公司离这儿远吗? 그 다음 인천공항은 여기에서 뭔가요? 마찬가지로 멀다 넣어서 仁川机场离这儿远吗? 네, 그래서 우리 집 회사에서 엄청 멀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다 써볼 수 있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연동문 형태 연습을 할 건데요. 너는 지하철을 타고 가라. 해볼까요? 你坐地铁去吧. 자, 동사가 이렇게 연이어 나올 때 목적어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너는 비행기를 타고 가라. 你坐飞机去吧. 그 다음 이번엔 택시를 잡다, 택시를 타다의 표현이 나왔네요. 너 택시 타고 와. 你打车来吧. 그 다음 자전거를 타다. 여러분 우리 다리 벌려서 타는 건 지 동사 쓴다 그랬죠. 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라.
你骑自行车上班吧.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지 출근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발생하는 동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자, 우리 어법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연동문의 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연동문은 크게 목적을 나타내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방식을 나타내는 유형이 있어요. 자,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이 첫 번째 동작의 목적이 뒤에 두 번째 동작에 이제 나오게 되고 방식은 이 두 번째 동작의 방식이 첫 번째 동작에 나오게 되는데 헷갈리시죠, 여러분? 막 왔다리 갔다리 막 그죠? 괜찮아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유형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먼저 발생하는 동작부터 차례차례 쓰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라에도 어디 가? 나 물건 사러 다이소 가. 여러분, 다이소 가는 목적이 뭐예요? 물건 사러 다이소에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는 게 먼저예요? 다이소에 가는 게 먼저예요? 그죠? 다이소에 가는 동작이 먼저죠.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산다. 이게 이제 중국어 어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 뽑으러 은행에 간다. 자, 그러면 중국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뽑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국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방식이라는 거는 회사 가는 방식이 뭔데? 지하철 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회사에 간다? 지하철 타고 회사에 간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젓가락 사용하는 게 먼저예요? 밥을 먹는 게 먼저예요? 사용을 해야지 먹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 이 어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컴퓨터를 사러 백화점에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식으로 바꾸면 백화점에 가서 컴퓨터를 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여서 그들은 가다 백화점에 산다 컴퓨터를 요런 어순. 자, 읽어볼게요. 他们去百货商店买电脑. 자, 그 다음 방식 유형 볼게요. 자, 그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갑니다. 따라해볼까요? 他坐地铁去公司.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먼저 발생하는 동작. 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단어 중요합니다. 발음은 怎么라고 읽고요. 뜻은 어떻게 라는 뜻으로 주로 뒤에 동사를 붙여서 어떻게 이 동작을 하냐 방식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식당에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요리가 나온 거예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이럴 때 怎么吃? 혹은 길을 걷는데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사장님 이 사과 어떻게 파세요? 얼마냐 이런 표현이죠. 우리 팔다는 卖. 자, 어떻게 파시나요? 怎么卖? 그 다음 밑에 가다, 걷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怎么走 하면은 어떻게 가나요? 길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그냥 묶어가지고 길을 묻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를 또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왕이라고 읽고 뜻을 보시면 어디를 향해 어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뜻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자, 이렇게 단독으로 못 쓸 것 같은 불완전한 느낌적인 느낌. 품사모다 전치사. 자, 전치사는 뒤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 짝꿍이 있어야 된다. 자, 얘는 주로 뒤에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애들이랑 짝꿍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앞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앞을 향해 往前 하시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을 향해 하고 싶으면은 往右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왕 뒤에는 보통 방향이 와서 이렇게 세트 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사거리에서十字路口가 있는데 십자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요 한자 보세요. 보시면은 사거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삼거리가 있는데 정자거리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정이라는 한자 보시면은 얘는 갈래가 세 갈래로 삼거리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묻습니다. 버스 정류장 어떻게 가나요? 车站怎么走? 그러니까 B가 대답을 해주는데 여러분 상당히 길어요. 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앞을 향해 걷다가, 즉 직진하시라는 소리죠. 직진하다가 오른쪽을 향해 돌아요. 즉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사거리를 건너면 곧 도착합니다. 往前走往右拐过十字路口就到. 네, 여러분 우리 긴 문장을 중국어로 샬라샬라 하니까 좀 뭔가 중국어 잘하는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A를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뒤에다가 동사 붙여서 어떻게 가냐, 길을 묻는 표현이 되겠고, 주어 자리만 바꿔가면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천안문 어떻게 가요? 天安门怎么走?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地铁站怎么走? 이런 식으로 여기만 바꿔서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머 자체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뒤에 많은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B를 보시면은 요렇게 세트인 거죠. 전치사구, 그죠? 그래서 앞을 향해 걸어라, 즉 직진해라, 이런 의미고요. 오른쪽을 향해 돌아라, 꺾어라, 즉 우회전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건너. 어디를 건너? 사거리를 건너면 찌우, 도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찌우는 이 동작과 뒤에 있는 동작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거리 건너면 바로 도착합니다. 해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바로, 곧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어 바꿔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엔 지하철역이 왔어요. 자,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地铁站怎么走? 직진하시고요. 사거리에 도착하시면 좌회전하시고 신호등을 건너면 도착합니다. 해볼게요. 往前走到十字路口往左拐过红绿灯就到. 어렵네요. 여러분 구조 잠깐 보시면은 앞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도착해. 어디에? 사거리에 도착하면은 왼쪽을 향해서 꺾어라, 돌아라, 좌회전해라. 그리고 건너. 어디를 건너? 신호등을 건너면 곧 어떻게 된다? 도착한다. 해서 굉장히 조금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목적지 쓰시고요. 뒤에다가 어떻게 가나요? 연습해 봅시다.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地铁站怎么走? 기차역 어떻게 가요? 火车站怎么走? 고궁 어떻게 가요? 故宫怎么走? 백화점 어떻게 가요? 百货商店怎么走? 네. 자, 문제, 그죠? 길을 설명하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왕 뒤에는 방향 나타내는 애 넣어서 좌회전, 그죠? 좌측을 향해 돌아요. 즉 좌회전 하시고 이 신호등을 건너면 곧 도착합니다. 라는 표현. 往左拐过红绿灯就到. 자, 이번에는 좌회전 아니고 오른쪽 향해 꺾으라는 거니까 우회전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은 요라고 해요. 발음은. 자, 우회전 하시고요. 삼거리 건너면 도착해요. 往右拐过丁字路口就到. 자, 마찬가지로 우회전 하시고 얘는 그냥 길입니다. 길을 건너면 도착해요. 往右拐过马路就到. 자, 마찬가지로 우회전 하시고요. 사거리 건너면 도착합니다. 往右拐过十字路口就到.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법 플러스 볼 건데요. 怎么의 용법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는 怎么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방식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뜻은 어떻게 이 동작을 하나요? 이런 의미였는데 그 어떻게의 뜻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 약간의 불만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데 그때는 의미가 어째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해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째서 아직도 안 일어나니? 뭐 이럴 때 어째서 불만이 있죠. 혹은 걔는 어째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약속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째서 정도의 느낌으로 쓸 수 있고요. 두 개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너는 어째서 아직도 여전히 하지 않느냐 부정부사 뭐 일어나지 않니? 你怎么还不起床? 불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너는 어째서 아직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를?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 왔네요. 그래서 你怎么还不做作业? 네, 여러분 여기서 不做 하면 안 되죠. 성조 변화 일어나야 돼. 다시 还不做作业.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어째서.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묻습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병원이 여기에서 뭔가요? 请问医院离这儿远吗? B가 대답하죠. 매우 멀어요.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세요. 非常远你坐公交车去吧. 자, 그러니까 A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물어보죠. 정류장은 어떻게 가요? 车站怎么走? 그러니까 B가 대답해요. 직진하시다가 우회전해서 사거리 건너면 도착합니다. 往前走往右拐过十字路口就到. 그러니까 A가 물어요. 타다 뒤에 우리 공지아오처 앞에 지루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몇 번 버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버스를 타요? 坐几路公交车.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15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坐15路公交车.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길 같은 거 안 물어도 핸드폰으로 다 알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제 표현을 배웠으니까 꼭 중국 여행 가시게 되면은 일부러라도 중국인 잡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15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